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보통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오르고 막대한 보상금이 정부로부터 지급이 되죠. 그래서 이 보상금을 노린 사업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그래서 땅을 사는 이른바 투기꾼들이 몰리게 되는데,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그런 투자에 가담을 했다는 소식이 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발 방지책들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토지 가격이 오르는 그 상승분을 결국은 그걸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앞으로 신도시 개발이나 공익 사업을 할 때 수용되는 땅을 어떻게 보상하면 합리적이고 사전 투기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3월 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신도시 개발 정보를 먼저 빼내고 땅을 산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예전 거 2013년 이후니까 거의 한 10년치 가까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쭉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발표가 나왔네요. 네,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2018년 12월에 있었거든요. 여기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거래 내역부터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LH 사태 조사 대상에요, 현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도시 지구 지정 발표 당시뿐 아니라 이 사전 검토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악용한 투기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아울러서 이번 주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번엔 직접적인 공직자만 조사 대상이 2만 3천 명이고요. 이 배우자 등 직계 좀비 속은 2차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사 대상이 모두 이제 1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현실적으로 이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조사단이 이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까지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왜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하느냐 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예. 이에 대해서 정부 설명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민생 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의 논란은 좀 있겠습니다만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LH 직원이나 공무원이 땅을 산 것이 밝혀졌다고 쳐요. 예를 들면 가족의 명의로 샀다거나. 근데 그걸 뭐라고 하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는데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업무상 불이익이나 인사상 불이익 이런 거겠죠. 예. 전에 이제 주택 2개 이상 가지면 승진 안 되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고, 계속 이건 뉴스는 좀 지켜보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가 백신 생산하는 회사죠.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을 텐데, 이 회사가 이제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공모 물량이 좀 돌아갈 텐데,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청약입니까? 네, 이 4일에서 5일 동안 기관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모제도는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정하는데, 공모가가 원래 그 기존 그 밴드 상단이라고 표현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모가를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높은 쪽인 6만 5천 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요, 1275.47대 1. 예. 역대 최고입니다. 코스피 사상. 이게 역대 기존 최고 사상 최고 기록이 명신산업 1196대 1. 지난해 그야말로 히트를 쳤던 빅히트가 1117대 1이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이게 수요 측에 참여한 외국 투자기관이나 연기금 운용사가 1,400여 곳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한 80% 정도가 밴드 상단이 아까 6만 5천 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이 썼습니다. 우리가 그 가격에도 받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이제 6만 5천 원 정도로 정해졌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지난해 공모주 광풍의 시초가 되는 게 SK 바이오팜이잖아요. 네.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계열사기도 하죠.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근데 어쨌든 당시에 정말 경이적인 상승률을 보였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약 경쟁률이 한 323대 1이었는데 상장 후에 3연상,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틀 뒤에 더 올랐습니다. 장중한 때 26만 9,500원까지 가서, 만약에 공모주
공모주를 확보해서 최고점에 팔았다라고 하면 근 한 보름 사이에 네. 450%의 수익률을 거둔 겁니다. 5배?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인기가 많았죠. 근데 예. 이번에는 그럼 잘 갈까? 근데 이게 관건은 의무 보유 확약 비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모든 주식을요, 우리 일반 투자자처럼 상장되자마자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받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 그 약속 비율이요,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81%였습니다.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전설의 그 네네. 근데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네. 6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확약을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네. 빨리 파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기관들이 좀 더 많았다. 그보다는. 아무래도 네. 요게 조금 SK 바이오판보다는 오래 들고 가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판단한 게 아닌가 합니다. 주식시장 분위기도 달라졌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다시 아까 제가 의무확약 비중이 60%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40%는 상장 첫날에도 팔자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전처럼 3연속 상한가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대충 뭐 따사만 가지 않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네, 맞습니다. 첫날 또 공모가 부근해서 거래를 마칠지도 모르겠고. 최근에는 그 당시와 비교해서도 공모 제도도 변화가 생겨서 그 당시에는 돈 많은 분들이 많이 받아가는 방식의 이른바 돈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반반으로 나눠서 반은 그냥 누구라도 손드는 사람 누구라도 골고루 나눠주는 물량이 좀 있죠. 네, 그 공모주 물량 중에요. 절반은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배분하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과거와 같은 비례 배정 방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 이론적으로요. 지금 현재 증권사 6곳에서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6만 5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65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청약 증거금은 절반만 내면 되니까 32만 5천 원이 있으면 10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청약을 하면 무조건 그 한 주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경쟁률 감안하면 대충 한 주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주 청약한 분이나 1000주 청약한 분이나 똑같이 똑같습니다. 티켓 하나씩 주고 네, 예를 들면 경쟁률이 넘치면 추첨 맞습니다. 아니면 동일하게 배분. 경쟁이 넘치면 추첨이라기보다는 그건 이렇게 쪼개서 나눠 갖는 n분의 1 방식으로 갖는 거죠. 그래요? 네네. 예. 네. 이 과조가 똑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요. 6곳에다가 다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10주씩 청약하면요. 6거자에 32만 5천 원씩 총 195만 원 한 다음에 예. 6주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이거 그래서 요즘 증권사 다니면서 그 계좌 개설하느라고 2시간씩 줄 서고 하는 분 맞습니다.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예. 막 2-3시간씩 기다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 있더라고요. 6개 다 하려면 곱하기 게다가 이제 미성년자 자녀까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새 비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글쎄요. 네네. 그냥 주민센터에서 해주지 이번은 한 번에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가면. 다른 소식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 요즘에는 이른바 포털 사이트에서 접근을 해서 쇼핑을 하고 뭐 거기서 결제까지 하는 네.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만 해준 포털 사이트는 그냥 연결만 해준 것뿐인데 혹시라도 그 상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까? 네, 네이버나 쿠팡에서 뭐 무슨 기획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쿠팡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실상 네이버나 쿠팡은 그 책임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물건을 진짜 판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당근마켓에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중고거래 중개 앱. 네. 여기가 C2C잖아요. 소비자와 소비자를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물건에 차질이 생기면 중개 앱에서도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냐? 중개 앱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이번엔 중개 앱이 그 거래 피해자한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스토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10,000원짜리 물건 팔고 싶진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고민이 되는 문제네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두 청춘 남녀를 둘이 한번 만나봐 어울리는데라고 소개를 해줘서 사귀다가 둘이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꼭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저기 비슷한 문제가 있네요.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정보를 빼내서 땅을 미리 사두면 나중에 보상이 될 때 차익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저런 의혹과 사고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뭔가 토지 보상을 하는 체계나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정부는 센다고 이미 가정을 하고 그런 뭔가 대안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토지 보상 전문가이기도 한 전국개발정보 지존의 신태수 대표를 모셔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기로 계획이 되면 이렇게 경계선도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 있는 집이나 땅이나 이건 어차피 다 밀고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다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땅 주인에게는 보상이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사업 인정 시점이라고 하는데 예. 좀 어렵습니다, 말이. 예. 이것은 뭐냐면 이제 국가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예. 이제 공공주택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일이 이 사업 인정 시점입니다. 그 지구 지정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엔 발표는 2월 3일인가 났잖아요. 그런가요? 네. 아닌가? 최근에 어쨌든 광명시는 최근에 났죠. 최근에 네, 났죠. 예를 들면 뭐 3월 1일에 났다고 치면 3월 1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 지정일은 그보다 더 나중이에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로 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발표는 됐는데 아직 예. 지구 지정은 안 된 거예요? 각종 이제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발표는 했지만 지구 지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특히 면적이 큰 사업 지구들은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발표한 날에는 평당 한 50만 원 하던 땅이 1년쯤 지나면 여기는 신도시 들어오는 게 확실시 되니까 많이 올랐을 텐데 많이 오른 그 가격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말이군요. 일정 부분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예.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발표 이후에 보상 때까지 네. 30% 이상의 이제 사업지구 바깥 땅에 비해서 예. 사업지구 안쪽의 땅이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르면 예외적으로 사업 인정 시점을 주민 공람, 그러니까 발표 시점으로 가격으로 예. 보상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신도시 지구 근데 주변 땅도 많이 오를 테니 주변 땅보다 30% 이상 오르지만 않으면 1년 후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그 얼핏 듣다 보면 신도시 발표 난 이후에 땅값 오르는 건 신도시 발표 때문에 오른 거니까 신도시를 발표한 그 날이나 그 전날 가격 기준으로 보상을 해드리면 그거는 뭐 그렇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만 하면 굳이 신도시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을 차액을 가져가지는 못할 테니까 공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예. 지가가 많이 들썩이죠. 네. 특히 주변에 많이 들썩이는데 사업지구 안에도 이제 실제 매매 행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호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개발 제한 지역을 해제해서 하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이제 이 지구정이 되면 지구정일 날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해제가 되면 호가 개념은 뭐 20, 30% 이상 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예.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이제 공익사업의 원칙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현재 지금 보상하고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나 하남 교산지구의 예를 보더라도 발표 이후에 예.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들이 그걸 다 반영해서 보상한다는 보상가에 거죠. 전부 반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 말은 신도시 발표를 예를 들면 3월 2일에 한다고 하면 3월 1일에 땅 산 분도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3월 1일에 산 가격이 아니라 그 그렇죠. 1년 동안 이후에 지구지정일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건 발표하는 그 전날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면 안 되냐? 왜 안 되냐? 어차피 말씀하셨듯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지가가 오르는 분까지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전에 논밭이었으면 논밭이었던 상태 가치대로 보상한다가 원칙이라면 그렇게 하면 논밭을 미리 사서 차익을 얻기가 좀 어려울 텐데. 네, 뭐 이론적인 거랑 현실적인 게 차이가 좀 갭이 현실에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그게 안 되는지 좀 여쭙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원칙적으로 발표 시점이 지구지정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인정 시점이라는 것은 법률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날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IF는 발표하는 날, 예를 들면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시세 보상을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지금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상 뛰었을 때 예. 사업지구 바깥보다 뛰었을 때는 주민 공람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사업지구들은 현재 뭐 근래에 와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촘촘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투기 방지를 그러니까 시대 차익을 노리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예.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줄 것이 아니라 주민 공람일을 네, 아예. 사업 인정 시점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주민 공람일이라고 하는 게 신도시 발표하는 발표 날 그날이죠.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투기 차단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얼마 보니까 한 2007년인가요? 그런 법안이 발의도 됐던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모양이더군요. 네. 이렇게 신도시 지구 안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 차익도 생기지만 이른바 협의자 택지, 뭐 이주자 택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신도시 만들고 나면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을 아주 싸게 받아갈 수 있는 권리도 같이 주더군요. 네. 그게 돈이 좀 된다면서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땅을 산 투기적인 그 땅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 저희가 볼 때는 이 협의양도 택지가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그 땅값이 오른다 해도 보상가에 전혀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에서는 큰 이익을 보긴 쉽지 않은데 예. 이번에 LH 직원 같은 경우는 협의양도 택지를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람공고일 이전에만 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발표날 이전에만 갖고 주기 있으면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게 이제 뭐 그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보통 차익이 얼마나 생겨요? 그렇게 받아서 시세대로 팔면 네. 싸게 받아서 시세대로 팔면. 그건 뭐 사업지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이게 이제 원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주기 때문에 토지 조성 원가에. 네. 예. 그런 개념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 많이 차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궁금한 건 아까 저 토지 보상할 때도 심지어는 발표 날이 아니라 발표 날보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 기준으로 그 보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오른 것도 당연히 보상이 될 텐데 이런 협의양도인 택지까지 같이 보너스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협의양도 택지는 이제 하나의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는 메리트인데 예. 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합의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 LH가 제시하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가 수용을 해주면 빨리 예. 수용하면 예. 이걸 주겠다. 당근이죠. 하나의 당근.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당근이 예. 독이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당근이 너무 달아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안 주면 어떻게 되는? 예를 들면 법대로 수용해서 보상을 하고 협의 안도인 택지를 안 드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길래 이걸 자꾸 드려야만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상기 신도시인데 예. 만약에 협의양도 택지를 안 준다 이런 경우라면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사업 협의 보상을 빨리 이끌어내야 네, 신도시가 빨리 빨리 만들어지니까 예. 이런 당근은 필수적인 요인이긴 한데 문제는 이 틈을 이용하는 악의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짓기로 하고 토지를 수용하기로 해서 감정가도 나왔는데 나는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팔겠어요.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항할 수도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예,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러나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 강제 수용 절차를 받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으면은 사업은 더딜 수밖에 없으니 시행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협의양도 택지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기 차익을 위한 그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이른바 개발 정보라고 하는 게 신도시 개발 정보가 보통 언제쯤 나와요? 예를 들면 3월 2일에 발표하는 신도시 계획은 보통 뭐 LH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몇 달 전에 압니까? 직원들은 몇 년 전에 아나요? 몇 년 전에 나오나요? 그 구체적인 정보를 알진 못하는데 예. 검토 단계에서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나 LH가 물론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정부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내부 검토가 있는데 이게 뭐 정확히 얼마 걸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사전에 상당 기간 검토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때 정보를 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럴 때 이제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한 30년, 40년 전에 산 분은 보상할 때 협의 한도인 택지도 드리고 이것저것 드리면서 얼른 좀 보상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산지 1, 2년 되신 분들한테는
정부가 좀 강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행정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렇게 수용을 하면 그 차등을 좀 두면 그 단기간에 미리 개발 정보 가져다가 파는 이익은 좀 줄어들겠네요. 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투기 문제는 예.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방법으로는 힘들 것 같고 뭐 크게 나눠서 제도 개선, 그다음에 세제 개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세금 제도도 좀 복잡하게 예. 바꿀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기 이렇게 취직하신 분들은 1년 미만일 때는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예. 아예 따로 시간을 좀 갖고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좀 시간 보고 여쭤볼게요. 대충 어떤 구조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국개발정보 지존의 신태수 대표였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아침에 또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